안녕하세요. 2023년에 집값이 더 빠진다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 산다는 사람이 실종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 뉴스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금리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내려가려면, 집값이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금리가. 두 번째, 전세금이 올라야 됩니다. 집값이 오른다라는 건 먼저 선행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야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야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야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울 기준에 100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200 이하인 거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해보면 이제 내년에 뭐 쉽사리 금리가 내려갈 리 없고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갈 리 없고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렇게 집값이 올라가긴커녕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생각해 보건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동구의 둔촌 주공 이제 건설사는 8천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조합원들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왜냐? PF 대출 이제 조합원들의 PF 대출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제 10% 12%가 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감당이 될까요? 감당 못하는 거죠. 조합원들이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저렇게 뭐 새 아파트를 받는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들도 대출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 대출이 전부 다 PF 대출이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분양받는 사람들은요. 13억대 분양받아서 뭐 발코니 확장 어쩌고저쩌고 추가 분담금 합하면 뭐 14억 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은 저기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30평대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굳이 강동구에 저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계약 기간에 어쩌면 계약을 다 안하고 미분양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강동구 둔촌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하는 건들 나중에 한 3년 지나면 저 분양 가격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 없어. 안 그럴 거야. 라고 누가 장담하겠냐라는 거죠. 단지가 되게 크기 때문에 뭐 몇 개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전체 가격이 대폭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2023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간 회복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2-3년으로 그칠지 아니면 5년 이상 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3년간이 아니라 5년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꽤나 힘들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난 10여 년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너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같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전월세를 연장할 것이고 뭐 특별하게 높은 전세금을 주고 있는데 전세금을 낮춰서 옮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득 대비 집값인 PIR이 이거는 아마 전국 같습니다. 7.5라고 하는데 2008년 3.8 대비 2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국 아마 소득 대비 PIR 같고요. 서울 기준으로 하면 뭐 한 2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더욱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뭐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거는 1년 전에는 전부 다 오른다고 얘기했던 놈들이 지금은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무리 펌프질하고 아무리 가짜라고 아니라고 얘기해본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너무 많이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대세 분위기에 따라서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얘기할 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값이 또 오른다고 2023년에 다시 오를 거야 라고 개소리하는 놈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인기 유튜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의 말에 놀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노예로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밥도 못 먹으면서 미친듯이 일만 하며 사는 노비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들의 노비입니다. 그들의 노비.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착실하게 살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마음먹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믿을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죠. 우리 삶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구질구질하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많이 난감합니다. 지금도 뭐 부동산 시장에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개소리 하는데요. 믿지 마십시오. 뭐 말을 어렵게 하잖아요. 실수요가 과거를 방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은 뭐냐? 진실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렵게 말하는 놈들은 거의 다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뭐 어려운 용어 덜 먹이고 뭐 분석한다 그러고 그럴싸하게 얘기한 놈들 상당수가 사이코고 쓰레기들이다. 우리들의 삶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내 말 들으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한 놈들 뭡니까? 그렇게 돈 많이 벌 쏘으면은 비법이면 왜 알려줍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법이 있다. 방식이 있다. 제가 혼자 조용히 알고 혼자 조용히 돈 벌겠습니다. 김원수 작가의 뜨거운 피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그 소년감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잘 먹는 놈은 조용히 먹는 놈이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는 놈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혼자 먹는 놈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떠들썩하게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 버는 일도 혼자서 조용히 돈을 버는 거지 남들한테 자랑하고 떠벌리고 야 나 저기 강남에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어. 나 재산 200억 재산가야 라고 떠드는 놈들 실상 다 까보면 뭡니까? 가짜이고 허접하고 거지이고 쓰레기 같다라는 놈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망도 믿지 말고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의 얘기도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